자, 이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5시간 거의 연강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목 상태가 안 좋아서 삑사리가 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때는 웃으세요. 나도 웃기니까. 알겠지?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5번째 단원이 생명 시스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배웠을 거예요. 뭐 역학적 시스템, 그 다음 또 뭐 있지? 지구 시스템 등등등. 자, 이번에는 생명 시스템을 배우게 될 건데, 일단 생명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치.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 심장이 뛰는 거, 활동을 하는 거. 그럼 그냥 그 AI로 된 그 로봇도 활동을 하니까 생명체인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그걸 모르겠죠. 복잡한 거. 그럼 세포 하나는 생명체가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에 대한 정의는 각 학문이나 영역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생명 시스템에서 배우게 될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당연히 과학 시간이니까 과학적 관점, 생명과학적 관점에서 생명이란 무엇인지 한번 다루고 생명 시스템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알겠나요?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생명 시스템이란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 시스템이란 생명체, 첫 번째 페이지 보면 돼요. 생명체가 외부 환경 요소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이루는 시스템으로 기본 단위는 세포입니다. 세포 들어봤나요? 네. 세포가 뭐야? 셀. 셀, 영어로는 셀이야. 이거 셀 들어봤죠? 몸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 세포가 뭐야? 아메바는 단세포성 생물이죠. 세포가 무엇인가 또 물어보면 알 것 같지만 알지만 대답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맞죠? 그래서 지금부터 수업을 들으면 세포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세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어떤 게 생명체이고 어떤 게 생명체가 아닌지 구분할 때는 이것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느냐 아니냐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학적으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기본적으로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세포를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래서 생명체는 모두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문장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체 자체가 세포로 이루어진 것만 생명체로 따지기 때문입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세포는 누가 발견했는가? 자, 뭐 이거는 그냥 한번 상식으로 들으세요. 1665년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참나무의 코르크 마개를 관찰했대요. 혹시 코르크 마개 들어봤나요? 네. 어디서 들어봤어요? 그렇죠. 와인 한 잔씩들 다들 하나 봐요. 그쵸? 여러분들 와인 한 잔씩 할 때, 물론 지금은 뭐 부모님이 주실 때만 하겠지만, 그 마개가 나무 조각 같은 걸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코르크라고 하는데, 코르크는 이제 나무의 그 기둥의 어떤 층을 얘기를 또 합니다. 근데 이 로버트 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심심했나 봐요. 그래서 본인이 만든 현미경으로 코르크 마개를 관찰을 했는데, 어떤 모습이 보였냐면 요런 모습이 보였어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방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들을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새로 발견이 됐으니까 이름을 지어줘야겠죠.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셀인데, 셀은 무엇이냐면, 원래 이 셀은 어떤 걸 의미를 했냐면, 그 전 세계에 여러 가지 종교가 있죠? 맞죠? 그 중에 카톨릭이라는 종교 혹시 알아요? 카톨릭의 성직자들이 신부님도 있고, 그러니까 여자 성직자는 수녀님이 있고, 신부님이 아닌 남자 성직자들은 이제 수사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성직자들이 이런 모여 사는 곳이 있어. 그런 것들을 수도원이라고 하고, 수도원에는 각 성직자마다 개별 방을 줍니다. 원래 그 독방을 뭐라고 불렀냐면 셀이라고 불렀어. 근데 이 발견된 요 구조물이 이 독방처럼 생겨가지고 셀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학교 때 이제 대학 들어가서 여러 가지 영어 뭐 문학이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셀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셀이 꼭 세포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뭐 독방, 감방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알겠나요? 아무튼 그래서 셀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다. 그럼 세포는 뭐 어떤 뜻일까? 이게
일본식 한자이기라고 선생님이 예전에 듣긴 했는데 간을 세자에 이게 거품할 때 포예요. 그러니까 조그마한 거품 모양이다 해가지고 세포라는 이름이 지은 거. 이게 된 거예요. 알겠나요? 아무튼 세포 이렇게 생겼는데 자 우리가 세포 상상하게 되면 이렇게 약간 계란 후라이 모양처럼 가운데 이제 핵이라는 게 보이죠? 이런 모습이 조그마한 거품 모양처럼 생겼다 해가지고 세포라고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알겠나요? 자 그럼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이제 생물을 세포로 구분을 해볼 건데 생명체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지금 구분하는 거는 몇 개의 세포로 요 개체가 되어 있느냐로 구분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한 개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애들이 있고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애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세포로 되어 있을까요? 여러 개의 세포 수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죠.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흔히 헷갈리는 게 코끼리가 60조 개인지 사람이 60조 개인지 좀 헷갈려요. 아무튼 이 수십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 사람이에요. 알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대장균 같은 거 들어봤나요? 대장균은 세균이라고 해가지고 세포 하나가 하나의 개체를 이룹니다. 이제 이런 것들 명칭을 한번 배워볼게요. 자, 단세포 생물과 다세포 생물인데 단세포 생물은 무엇이냐면 하나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것들을 단세포 생물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메바와 세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세포 생물은 무엇이냐면 여러 개의 세포가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것들을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고 이 각 세포마다 고유한 기능을 하고 얘네들이 유기적으로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서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정교한 체제를 이루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동물과 식물이에요. 자, 얘네들을 쉽게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우리가 세포 하나를 맨눈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러기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생명체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세포 생물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단세포 생물 중에 아메바랑 세균이 있는데 세균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장균이 있어요. 대장균은 원래 어디서 살던 애일까? 요구르트엔 유산균이 살고 있어요. 알겠죠? 자 대장균 어디에 있어? 장에 살고 있으니까 대장균이겠지. 자, 대장균은 우리한테 해를 끼칠까? 아니니까 그냥 대장에 잘 살고 있겠지. 자, 대장에 살고 있는 애들 대장균이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막 어디 뭐 음식물에 오염이 됐거나 이랬을 때 여러 가지 세균 검사 중에 대장균을 검사를 합니다. 왜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은 대장균을 검사를 하지? 자, 대장균 언제 몸 밖으로 나올까요? 그렇지. 근데 어떤 식품에 대장균이 검출이 됐어. 그렇지. 그렇게 오염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대장균이 검출된 만큼 다른 세균들이나 다른 우리 병을 일으키는 애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대장균을 먼저 검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일부 대장균들은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성을 내뿜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장균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좋아요. 자, 그러면 다세포 생물, 단세포 생물 이해됐고 이제 생명 시스템의 구성 체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보통 다세포 생물을 다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세포들의 단순한 모임이 아닌 서로 유기적으로 조직되어 정교한 체제를 이루는 게 바로 이 다세포 생물인데 자, 일단 요 단계를 먼저 볼게요. 자, 세포, 그 다음에 조직, 그 다음에 기관, 그 다음에 개체 이런 순서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포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세포 방금 설명한 대로 생명체의 구조적 기능적 기본 단위를 세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포들은 자신의 기능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알겠나요? 이렇게 동일한 기능을 하는 애들이 모인 집단을 뭐라 그러냐면 조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양과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을 조직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조직들이 모여서 하나의 특정한 기능을 하는 애들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애들을 기관이라고 합니다. 여러 조직이 모여서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나타나게 되고 이런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개체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 가지 기관이 모여서 독립된 구조와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자, 사람을 볼 겁니다. 자, 세포.
자, 세포 중에 사람 세포 혈구 세포도 있어요. 혈구가 뭐지? 그치, 적혈구, 그치, 백혈구처럼 혈액을 구성하는 세포들을 혈구 세포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육을 구성하는 근육세포, 그 다음에 외부와 내부를 경계 지어야 되겠죠. 그쵸? 이런 것들을 상피세포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신경세포가 있습니다. 어때요? 얘네들 모양이 다 어때요? 다르지. 그래서 기능에 따라서 모양이 점차 변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고유한 기능을 하는 세포들은 그 특정한 고유한 모양을 가지게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모임이 있겠죠. 상피세포들의 모임을 상피조직, 근육세포들의 모임을 근육조직, 신경세포들의 모임을 신경조직이라고 하고, 사실 요거 3개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결합조직이라고 칭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자, 사람, 이 동물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 4가지밖에 없어요. 복잡해요, 단순해요? 4가지밖에 없으니까 단순하지. 그러니까 조직계라고 따로 묶어주지 않는 거야. 알겠나요? 복잡하면 한 번 더 묶어주긴 하지만,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모여서 기관을 만들게 됐는데, 위라는 기관이 있어요. 위는 뭐를 하는 기관이지? 그렇지, 소화를 하는 기관이죠. 음식물이 들어오면 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얘들 막 섞어줘야 합니다. 움직여야 돼. 움직일 때는 뭐가 필요해? 근육이 필요하지. 얘는 근육 조직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우리는 이제 의식적으로 하진 않지만 소화를 명령을 내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명령을 내려줄 때는 신경이 필요하기 때문에 신경 조직도 같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내부에서는 소화가 일어나는데, 혹시 위가 위산을 내뿜는 거 알아요? 위산이라고 해서 강산인 HCl, 염산을 우리 위가 내뿜어가지고 이 내강으로, 비어있는 이 공간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약간 이거 슬픈 얘기지만 염산 테러 같은 거 들어본 적 있나요? 염산을 착 뿌리면 어떻게 돼? 녹습니다. 근데 우리 위는 염산을 만들어 내잖아. 근데 우리 위가 녹아요, 안 녹아요? 안 녹죠. 왜냐하면 요렇게 상피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외부와 내부를 경계 지어주면서 여기에서도 이 위 내벽을 보호하는 다양한 물질들을 내뿜어주고 있기 때문에 안에 산이 들어있어도 우리 위가 녹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언제 녹냐? 여러분들이 20살 돼가지고 술을 미친듯이 먹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알코올 때문에 위에 있는 이 점막들이 다 빠져나가요. 그럼 어떻게 돼? 산에 노출이 되면서 얘가 녹겠지. 그러다가 구멍이 뚫릴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럼 위험하니까 술은 나중에 적당히 드세요. 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 다음에 흡수된 다양한 영양소들을 옮겨줘야 하니까 혈액도 같이 흘러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직들이 다 모여가지고 특정한 기능을 하는 위가 되는 겁니다. 됐나요? 네. 자, 그런데 사람은 소화기관을 위만 가지고 있나요? 아니죠. 입, 식도, 위, 소장, 대장, 간, 이자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지.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복잡하니까 한 번 더 개로 묶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관계라고 한 번 더 묶어주고, 대표적으로 소화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순환계가 있고, 호흡계가 있고, 배설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개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럼 식물을 한번 볼게요. 자, 식물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세포들이 있고 조직을 구성하는데, 이 조직들이 서로 모여있는 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조직계를 한 번 더 묶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걸 모여가지고 하나의 기관이 되고, 기관이 모여서 개체가 됩니다. 됐나요? 네. 자, 그래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동물 같은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조직계, 기관계는 아마 여러분들 그 부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굳이 중요하게 굳이 막 외우려고 하진 말고 요거를 기억하세요. 알겠죠?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구성이 된다. 알겠나요? 자,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는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고 각각의 기능이 무엇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세포는 그냥 요게 다예요. 그쵸? 그렇지만 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요 세포는 굉장히 많은 화학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학 반응에 맞춰 가지고 굉장히 많은 세포 내에 작은 기관들을 가지고 있어요. 알겠나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겼고 명칭은 무엇이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 배워볼 건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요것도 사실은 얘가 가지고 있는 전부는 아니고 추리고 추려가지고 중요한 내용들만 여기에 담아둔 거예요. 알겠나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포라고 하는 것을 구성하려면 외부와 내부가 경계가 지어져야겠죠. 세포와 세포 밖과. 맞죠? 네. 그렇게 경계에 지어지는 것을 뭐라 그러자면 이렇게 세포를 쭉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세포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 그래서 세포막이라고 해주고 얘는 외부와 내부를 경계에 지어줄 뿐만 아니라 세포가 필요한 물질이 있고 그다음 내보내야 될 물질이 있어요. 이런 것들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알겠나요? 네. 자, 그래서 이게 세포막이고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커다랗게 동그랗게 있는 게 뭘까요? 핵입니다. 아주 잘했어요. 자, 핵 안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뭐가 들어있을까요? DNA. 그렇죠. DNA. 자, 우리 언제 배웠냐면 그 탄소화합물 했을 때 배웠었나요? 그때 RNA와 DNA 통틀어서 뭐라 그랬어? 핵산. 핵산이 왜 핵산이야? 핵에 있는 산성 물질이기 때문에 핵산이에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핵산은 왜 산성을 띨까? 핵산의 기본 단위체가 뉴클레오타이드인 거고, 그치? 뉴클레오타이드는 인산, 당, 염기지. 인산이 있기 때문에 산성을 띠고 있는 거예요. 기억나죠? 아무튼 여기서 DNA가 들어 있습니다. 자, DNA는 뭐예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그리고 모르겠습니다. 맞아, 이게 다야. 자, 일단 유전 정보라는 게 나와 있죠? 유전이 뭐야? 무엇을? 부모의 특징을 물려받는 거지. 물려받으면 내 특징을 담고 있는, 부모의 특징을 담고 있는 이 정보를 어디에 담아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니야. 그 담고 있는 게 뭐야? 유전 물질이고, 생명체가 쓰는 유전 물질이 DNA이고, 이 DNA가 어디 들어있어? 핵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예. 좋아요. 핵 안에는 그래서 생명체가 필요한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DNA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이 센터겠지. 그래서 생명활동을 조절해 준다고 표현을 해주는 거예요. 됐나요? 예. 좋아요. 우리가 배웠던 건 아마 여기까지일 거고, 그 다음에 요런 애들이 있어요. 이 반 잘라놓은 핫도그에 그 케찹 뿌려놓은 것 같이 생긴 애들. 얘네들은 이름이 뭘까요? 오, 어떻게 알았어요? 좋아요. 보면서라도 대답하면 이제 기억이 난다고. 지금도 기억하면 돼. 얘네들의 이름은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기능은 혹시 들어본 사람 있나요? 자, 생명체가 필요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ATP라는 에너지가 있고, 얘네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켜서 쪼개줘야 돼. 그 과정이 일어나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예요. 그래서 세포호흡이 일어난다라고 표현을 해주기도 합니다.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 작용을 이용해가지고 포도당을 산소랑 결합시켜서 쪼개가지고 생명체가 필요한 ATP를 만드는 장소입니다. 알겠나요? 네. 자, 설명 일단 쭉 이해하고 글로 한 번 더 정리해 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내장처럼 생긴 게 있습니다. 얘네들의 이름은 이제 아마 처음 들은 사람이 되게 많을 텐데 소포체라는 거예요. 물질의 이동 통로가 될 텐데 왜 이동 통로가 될지는 다음 시간 정도에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 알갱이 같은 게 있습니다. 이 알갱이가 여기 둥둥 떠다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여기 소포체에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얘 이름은 리보솜이에요. 리보솜. 앞으로 한 번씩 이제 기억해야 되는데 리보솜은 어떤 애냐면 단백질을 합성해 주는 애입니다. 이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을 해줘요. 리보솜 단백질 합성 이렇게 외워주면 돼. 알겠나요?
왜냐면 곧 있으면 리소좀이 나와요. 임? 기억해. 리보솜. 비읍 들어가니까 단백질 합성. 알겠나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요 동글동글한 거품 모양의 막으로 된 이 얘네들이 있는데 얘네들의 이름이 리소좀이에요. 리소좀은 이 여러 가지 분해할 수 있는 효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세포가 외부의 물질을 자신한테 들여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이제 쪼갤 필요가 있는 거야. 큰 것을 작은 것으로 쪼개야 합니다. 그럴 때 요 안에 쏙 넣어놓고 분해를 하는 거지. 그래서 리소좀이라고 하고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한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리소좀 소화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 라이소라는 뜻이 그리스어로 분해하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리소좀인데 리보솜이랑 리소좀이랑 항상 헷갈리니까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 리소좀은 세포 내 소화 이렇게 기억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나요? 됐어요? 아주 고마워요. 자, 그 다음에 얘 약간 내장처럼 생겼는데 얘랑은 좀 다르게 따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얘네 이름은 무엇이냐면 골지라는 과학자가 발견해가지고 본인의 이름을 붙여서 그냥 골지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체에 대해서 뭘 새로 발견하면 그냥 여러분들의 이름을 붙이면 됩니다. 얘는 골지체라고 얘기를 해줘요. 골지체에도 물질의 이동 통로도 되면서 지방 합성에 관여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일단은 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배운 거. 자, 얘네 겉으로 둘러싸고 있는 세포막입니다.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막으로 세포의 형태를 유지를 하고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게 되고, 세포막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건데 인지질과 단백질로 구성이 된다. 요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핵 유전 물질인 DNA가 있어가지고 생명활동을 통제하고 조절해 주는데 똑같이 막으로 되어 있는데 몇 겹이냐면 이렇게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막 구조라고 표현을 해줘요.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세포질 설명은 안 했는데 요 세포막과 핵 사이에 있는 것들을 이제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핵과 세포막 사이로 다양한 세포 소기관과 영양분, 노폐물 등이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알갱이 같은 게 리보솜이고, 리보솜도 기억은 해줘야 돼. 왜냐면 뒤에서 배우게 돼요. 알겠죠? 자, 리보솜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이 되는 장소로, 얘는 막으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얘 또한 그냥 단백질 알갱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됐나요? 자, 그래서 소포체의 표면이나 아니면 세포질에 둥둥 떠다닐 수가 있습니다. 됐어요? 네. 자, 그리고 소포체 보도록 할게요. 자, 소포체는 주머니가 연결된 모양으로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수송하는 통로고 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지체 볼게요. 골지체. 소포체에서 전달된 단백질이나 지질 등을 저장하거나 분비하면서 이제 막 구조물로 되어 있는 애고, 자, 그 다음에 리소좀. 여러 종류의 가수 분해 효소가 있어서 세포 내 소화를 담당합니다. 이 분해하는 효소인데 이 가수는 뭐냐면 그 노래하는 게 아니라 더할 가짜의 물 숫자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넣어주면서 이제 분해해준다 해가지고 가수 분해 효소예요. 알겠나요? 자, 여기까지는 자, 세포막, 핵, 세포질, 리보솜, 소포체, 골지체, 리소좀은 동물과 식물에 다 같이 있어요. 알겠죠? 자, 그런데 이제 미토콘드리아 설명 안 해. 미안. 자, 미토콘드리아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로 산소를 이용해서 포도당을 분해해서 생명활동이 필요한 ATP를 만들게 되고 이중막 구조인데, 미토콘드리아까지 동물과 식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엽록체와 세포병 먼저 설명하도록 할게요. 이 동물세포와 얘가 식물세포인데,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에서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좀 보이나요? 네. 어떤 게 있어요? 겉에 뭐가 더 단단하게 둘러싸져 있지. 이런 것들을 세포벽이라고 하는데, 우리 동물 같은 경우에,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 뼈대가 있으니까, 뼈가 있으니까 내가 형체를 유지하잖아. 근데 식물은 뼈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세포 하나하나마다 단단한 구조물을 한 번씩 더 감싸가지고 층층이 쌓아가지고 자신의 구조를 유지를 해주는 거지. 어떤 느낌이냐면 인간이 갑옷을 입었어. 갑옷이 세포벽에 해당을 하는 거야. 됐어요? 그런 느낌으로 기억해주면 됩니다.
자, 그 세포벽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보이죠? 얘는 뭘까요? 그치. 잎에 있는 녹색 물체, 잎 엽자, 녹색 녹자 물체 써가지고 잎에 있는 녹색 물체라서 엽록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엽록체는 어떤 걸 해주는 기관일까요? 광합성. 그렇죠. 광합성을 해주는 세포 소기관인데 광합성이 뭐예요? 햇빛 에너지 생산. 그치. 햇빛에 있는 에너지를 포도당이라는 곳에 저장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재료로 어떤 에너지?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포도당을 합성해 주는데 이 포도당을 합성해 줄 때 태양 에너지를 넣어 주는 거지. 그 과정이 일어나는 데가 바로 이 엽록체예요. 그럼 엽록체는 왜 녹색일까? 이거는 시험에 안 나와. 그냥 상식을 늘리는 거야. 식물이 초록색인 거죠. 그치. 식물이 초록색인 이유는 엽록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인데 엽록체가 녹색인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피가 빨간색이랑 똑같아. 피는 왜 빨간색이죠? 일단 이 혈구 중에 적혈구가 굉장히 많아. 적혈구가 붉은색 세포잖아. 붉은색 세포인 이유는 그럼 목말이 초록색. 아니구나. 자, 그래서 좋아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그 적혈구 안에 적혈구가 왜 빨간색이냐면 적혈구 안에 헤모글로빈이라는 붉은색 색소가 들어있기 때문이야. 자, 근데 붉은색 색소, 이 헤모글로빈은 왜 빨간색일까? 자, 우리 막 빈혈이야. 그럼 뭐 먹으라 그래? 철분제. 왜냐면 이 헤모글로빈 정 가운데 철이라는 원자가 들어있어요. 철은 원래 금속일 때는 반짝반짝 빛나는 은색이지. 근데 녹슨 거 혹시 본 적 있어요? 그러면 약간 붉은색을 띠죠. 그래서 이 적혈구가 산소랑 결합할 때 철이 산화되기 때문에 붉은색을 띄어서 헤모글로빈이 붉은색이에요. 오, 너무 충격적이지. 이런 걸 더 자세히 배우고 싶으면 내년에 생명과학원을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동물의 혈액은 빨간색일까? 아니니까 물어봤겠지? 연체동물 같은 경우에는 피가 파란색입니다. 왜냐면 헤모글로빈이랑 비슷한 단백질 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구리가 있어요. 구리는 마찬가지로 산화가 되면 푸른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피가 파란색이고. 자, 다시 엽록체로 돌아와가지고 엽록체에도 얘가 왜 녹색이냐면 헤모글로빈처럼 색소가 있어. 색소 단백질이 뭐가 있냐면 이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습니다. 엽록소는 녹색이야. 왜냐면 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마그네슘이라는 금속이 있어요. 마그네슘이 산화가 되면 녹색입니다. 그래가지고 엽록체가 녹색인 거야. 너무 신기하죠. 생명은 이렇게 배우면 배울수록 신기합니다. 아무튼 고마워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는 척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막 초등학교 애들이 막 야 너 잎이 왜 녹색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보고 엽록체 때문이지. 엽록체가 왜 녹색인지 알아? 이렇게 하면서 썰을 딱 풀어주면 와 멋있다 이렇게 얘기 듣는 모습. 알겠나요? 됐나요? 자, 그래서 이제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다 이렇게 기억해주면 되고 이 세포벽이랑 그 다음에 요 엽록체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비교했을 때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요거는 기억해줘야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거대한 물주머니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액포라고 합니다. 자, 액포는 일부 동물세포에도 있기 때문에 식물세포에만 있다라고 얘기는 못해요. 그렇지만 주로 식물세포에서 많이 관찰이 됩니다. 자, 이 액포는 이렇게 막으로 또 둘러싸여 있어서 이런 물주머니를 가지고 있는 건데 얘가 왜 필요하냐면 자, 우리 동물과 사람 같은 경우에는 물 먹으면 싸지, 밥 먹으면 싸지, 맞죠? 노폐물들을 밖으로 내보낸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식물이 오줌 싸는 거 본 적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식물은 이런 노폐물들을 저장을 해줘야 돼. 왜냐면 노폐물들이 이런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면 안 좋겠죠? 그래서 따로 모아가지고 저장을 해주는데 그 공간이 액포라는 공간이에요. 그래 노폐물 저장뿐만 아니라 물도 저장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식물을 먹으면 독성이 있다 그러지. 그 독성 물질을 저장하는 데도 액포인 거고 꽃잎의 색깔이 다른 것도 대부분 액포에 들어있는 색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액포는 이런 역할을 해줍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엽록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중 식물세포에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두 개의 막구조물로 되어 있고 세포벽
식물세포의 세포막 바깥쪽을 싸고 있는 단단한 구조물로 주 성분은 탄수화물이고 세포를 보호하거나 세포 모양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액포,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해주고 물도 저장하기 때문에 삼투압이라고 뒤에 배우겠지만 어떤 농도를 계속 조절을 해줘요. 그래서 삼투압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식물세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폐물을 많이 만들겠죠. 그럼 액포에 계속 넣어주겠지. 그럼 액포의 크기가 어떻게 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세포 중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제 액포가 크게 발달을 하게 됩니다. 알겠나요? 자, 그래서 중요한 내용, 동물세포와 비교했을 때 식물세포에만 있는 것은 엽록체랑 세포벽이다. 요거를 기억해주면 됩니다. 알겠나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봐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 세포가 있고 식물세포가 있어. 세포벽이 둘러싸져 있지. 그럼 옆에 식물세포도 세포벽으로 둘러싸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가 잘 떨어지면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그러면 옆에 있는 세포랑 접착체 같은 걸 있어야겠지? 자, 이것을 오래오래 끓이면 밖으로 나와서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잼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좋은 잼은 과일만 끓이거든? 물론 과일 안에 당 성분도 있어서 끈적끈적해지지만 이 접착체 성분이 있어. 이런 것들이 약간 팩틴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더 끈적끈적해지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런 시간이 없으니까 설탕을 죄다 넣어가지고 끈적끈적하게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요거는 기억하지 마. 근데 특징은 이런 것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요거 한 번씩 잘 봐주고 요 그림까지만 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보게 되면 이 세포에 있는 세포 소기관들을 한 번에 다 나타내준 거예요. 알겠죠? 한번 볼게요. 요렇게 세포막이 세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안팎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주고 세포막도 물론 세포의 모양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어요. 알겠나요? 왜냐면 우리 갑옷 안 입어도 우리 몸이 유지가 되잖아. 그런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리보솜이 있어요. 혹시 RNA 들어봤나요? 좋아요. 자, RNA에는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리보솜이 단백질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세포 질에 둥둥 떠다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소포체에 붙어가지고 이 단백질을 쏙 넣어주는 것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핵이 있습니다. 자, 핵은 이중막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핵 내부와 그 다음에 세포질도 물질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핵 내부에 군데군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이런 것들 핵공이라고 하고 물질이 또 왔다 갔다 해줍니다. 됐나요? 그리고 DNA가 있어서 생명활동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부 소포체의 막은 이렇게 핵막과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왼쪽에는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왜 이중막이냐면 가장 바깥에 막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케찹처럼 생긴 게 사실 또 다른 막이었어요. 두 개의 막으로 되어 있고 포도당과 산소를 결합시켜 가지고 세포 과정을 통해 가지고 ATP를 만들어 냅니다. 그게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고. 자, 그 염록체는 보게 되면 얘가 하나의 막이고 얘가 하나의 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중막이라고 얘기를 해줄 때가 있고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물과 이산화탄소를 재료로 포도당을 만드는 광합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새로 배웠던 것들 볼게요. 자, 리소좀 뭘 담당한다고? 소화. 그 다음에 리보솜은 뭘 담당한다고? 단백질 합성. 자, 그 다음에 이제 액포 있어. 액포는 물도 저장하고 노폐물도 저장하고 색소도 저장하고 삼투압도 조절해주는 다양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세포질 안에 이렇게 막 구조물로 쌓여 있어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포질 여기 세포막과 핵 사이를 세포질이라고 하고. 자, 얘가 소포체고 얘가 골지체입니다. 그냥 과정만 한번 볼게요. 자, 리보솜이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일부 단백질을 리보솜이 합성해주면서 소포체 안으로 쑥 넣어줘요. 그 다음에 이 소포체는 이 단백질을 이렇게 저렇게 약간 좀 변형을 시킨 다음에 막으로 둘러싸가지고 누구한테 전달해 주냐면 골지체한테 전달해 주고 이 골지체는 다시 어떤 경우가 있냐면 막으로 둘러싸서 이렇게 세포 밖으로 내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포체를 그냥 물질의 이동 통로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 정도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세포벽, 세포를 보호하고 마찬가지로 모양 유지하고 이 세포벽과
엽록체는 누구만 있다? 식물세포에만 있다. 그리고 각각의 기능들을 잘 기억해주면 되고, 알겠죠? 예. 혹시 질문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면 여기까지 한다 그랬죠? 좋아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